1973년 8월 8일 도쿄 한복판 그랜드 팰리스 호텔 22층. 한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야당의 지도자 김대중. 백주 대낮 외국 땅 한복판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납치 사건. 129시간의 생사를 넘나든 시간.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 그를 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 하나, 김대중 납치 사건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이야기는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7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대 김대중. 결과는 박정희의 승리였지만 득표차는 불과 95만 표. 46.6% 대 45.3%. 이것은 박정희 정권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야당 후보가 이렇게까지 추격해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김대중은 단순한 야당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정적이 된 것이죠. 1971년 5월 김대중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고관절을 다쳤고 치료를 위해 1972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에 있던 바로 그때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이 선포됩니다. 비상계엄, 국회 해산, 정치활동 금지. 박정희는 대통령 중임 제안을 철폐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김대중은 결단을 내립니다. 귀국하지 않겠다. 국내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라면 독재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김대중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신 체제를 규탄했습니다. 1973년 7월 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 약칭 한민통을 결성합니다. 초대 의장으로 취임한 김대중은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반정부 투쟁을 시작했죠. 박정희 정권은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처음에는 부인 이희호 여사를 통해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귀국하면 국내 정치 활동을 보장하겠다. 하지만 김대중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건 내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거짓말일 뿐이다. 회유가 실패하자 중앙정보부는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암살. 1973년 5월 5일 김대중에게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최근 정확한 소식에 의하면 선생님을 암살하려는 테러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경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 22층 2212호실. 김대중은 민주통일당 당수 양일동 그리고 친척이자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대중은 일본 자민당의 거물급 중의원인 기무라 도시오와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호텔 복도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괴한 5명이 접근했습니다. 김대중은 순식간에 붙잡혔습니다. 입이 틀어막히고 다른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취제를 강제로 주입당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김경인 의원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도와줘! 살인자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이미 다른 방으로 끌려간 뒤였습니다. 납치범들은 김대중을 호텔에서 빼내어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방면으로 달렸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백주 대낮에 외국의 주권 국가 영토에서 벌어진 대담한 범행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문. 1등 서기관의 신분으로 일본에 머물던 김동훈 중앙정보부 요원의 지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공권력이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김대중은 오사카로 이동한 후 선박 용금호에 실렸습니다.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인 채 배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목적지는 대한해협.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김대중을 수장시키는 것. 김대중은 배 위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웠습니다. 후일 그는 여러 기독교 행사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배 위에 묶여있던 중 예수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종교적 체험을 했으며
공포에 질린 저는 예수의 소매를 붙잡고 저는 아직 죽을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날며 용구모를 추적하는 항공기. 경고 비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선원들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김대중의 복면을 벗기고 묶인 손을 풀어주고 물도 마시게 했습니다. 배에 태운 지 53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 젊은 선원이 김대중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해외에서 반국가적인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이오? 김대중은 답했습니다. 나는 박정희 정권을 반대한 것이지 국가를 반대한 적이 없소. 선원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가나 마찬가지요. 그 대화가 김대중이 선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었을까요? 답은 태평양 너머에 있었습니다. 납치 사건이 터지자마자 CIA는 김대중의 납치 소식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던 필립 하비브. 그는 용산 미군 장교 클럽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긴급 전갈이 왔습니다. 하비브 대사는 몹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중이 도쿄의 한 호텔에서 납치됐는데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모른다며 배후에 중정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두면 중정이 그를 죽일 수도 있다면서 내일 아침까지 누가 납치했고 그가 어디 있는지 파악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비브는 CIA 한국 지부장 도널드 그레그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정희는 김대중이 납치된 이후 24시간 동안은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니 그 안에 찾아내도록 하라. 도널드 그레그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CIA의 감청 요원으로부터 납치 사실을 확인받자마자 그는 직접 한국중앙정보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대중을 죽이지 말라.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CIA 한국 지부는 총력을 기울여 김대중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스시마 해협 어딘가에 떠있는 소형 선박 위. 하비브 대사는 청와대로 직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김대중을 죽이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이 있을 것. 박정희는 답했습니다. 김대중은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그 시점 용금호에 전화가 걸린 것입니다. 김대중의 운명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1973년 8월 13일 밤 10시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자택 근처. 납치된 지 129시간 5일 만에 김대중이 돌연 나타났습니다. 눈가리개를 하고 차에서 내려진 김대중. 그는 가까스로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즉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대중은 말했습니다. 자칭 구국 동맹행동대원들에게 피랍되어 서울로 연행되어 왔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은 뻔뻔하게도 이 사건이 김대중의 자작극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신민당 정일영 의원은 국회에서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정권이 개인을 상대로 하여 이토록 심한 피해망상에 걸려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여당 의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온 국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사건의 주동 세력인지를. 육부 국제 외교 문제로 이 사건은 한일 관계를 급속도로 냉각시켰습니다. 일본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는 일본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일본 경찰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동훈 중앙정보부 요원의 지문까지 채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관련자 출두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관련이 없다. 1973년 8월 23일 일본 참의원 법무위원회 다나카 이사지 법무성 장관이 발언했습니다. 나의 육감으로 볼 때 이 나라 비밀경찰의 소행이 틀림없다. 한일 정기 강요회의는 연기되었고 대륙붕 석유탐사 교섭은 취소되었습니다.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미국의 중재로 사건은 정치적으로 봉합됩니다.
1973년 11월 2일, 김종필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최근 이외에도 김대중 사건이 야기되어 일시적이나마 양국 사이에 무리가 생긴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며 본인은 각하와 귀국민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나카 총리도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교적인 결착을 짓고 이란 관계의 공정하고도 순조로운 발전이라는 양국민 공통의 염원이 달성되는 것을 절실히 기원합니다. 사건 발생 86일 만에 종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묻혔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필 총리는 후일 회고록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행 비행기에서 너무 화가 나서 재떨이를 4번이나 비울 정도로 담배만 태웠다고. 그리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단독으로 범행을 지시해놓고 박정희에게 갑작스럽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임자는 몰랐어 라고 물었고, 이후락 그자가 서울에 김대중을 데려다 놓은 후에 나한테 보고를 하잖아. 나한테 한마디도 않고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라며 화를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제적 비난이 쏟아졌고 유신 체제의 반인권적 실체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10월 2일,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선언했습니다. 정보정치 철폐, 김대중 납치 사건의 진상규명, 2년간의 침묵을 깨고 학생 시위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1973년 말에는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유신 반대운동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당시 공화당 정책위 부의장이었던 이만섭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중앙정보부의 소행이다. 한때 대통령 후보였던 인사를 백주대낮에 도쿄호텔 한복판에서 납치하다니 유신 정권도 얼마 못 가겠다. 그 예언은 6년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사건의 진실은 묻혀 있었습니다. 1977년 전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 미국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한국 중앙정보부의 범행이다. 1987년 납치를 주도한 이우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기부가 잡지 인쇄를 막았습니다. 진실은 계속 은폐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10월 24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의 지시 아래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34년 만에 공식적으로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1973년 8월 8일부터 13일까지 129시간. 한 야당 지도자가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든 시간. 김대중 납치 사건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짓밟고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국가 권력. 하지만 동시에 그 권력도 국제사회의 압력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필립 하비브 주한 미국 대사의 결단. 도널드 그레그 CIA 한국 지부장의 24시간 추적. 일본 경찰의 신속한 수사.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본인의 의지. 배 위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의지. 김대중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8년 후인 1997년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29시간의 악몽을 견뎌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폭력은 한때 승리할 수 있지만 끝까지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민주주의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